네, 의장단, 국회의장단입니다. 특수활동비, 제발 이것만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회의 특수활동비, 특활비라고 하죠. 국회의원들의 쌈짓돈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아왔던 특활비와 관련해서 오늘 결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결론을 두고도 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국회의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요, 특활비와 관련해서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죠. 2018년도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내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한다. 유인태 사무총장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한다. 이 얘기인 즉슨 일부의 특활비는 남기겠다. 나머지는 폐지하겠다. 100% 완전 폐지는 아니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희사 의장이 이럴 때는 납작 엎드려야 된다 하는 말도 이제 무색할 정도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쇼였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장관들도 특활비가 있고 다 있습니다만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고 대리인입니다. 네. 우리 국민이 특별활동비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제가 국회에서 있어 봤습니다마는 저런 특활비가 대부분이 의장이라든가 상임위 위원장이 자기 인심 쓰고 밥 사주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저렇게 특활비라든가 국회의원의 대우가 네. 높은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권위주의 시대에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당근을 밭대기로 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기 예.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 문제에 대해서는 가난하고 괴로운 모습, 고달픈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폐지를 하는 것이고 일부 남는 거는 그럼 어느 정도 되는 것이고 궁금하시죠? 자,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근데 오늘 브리핑 도중에 안 기자 굉장히 좀 버럭 화를 냈다는데 그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론이 우리가 완전히 폐지를 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폐지에 준하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언성을 높였던 건데요. 그 내용 확인하시죠. 한마디만 하나 더 드리고 가겠는데 그 좀 보도를 할 때 좀 난 사실에 입각해서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어. 국회라고 왜 특활비를 쓸 일이 하나도 없겠어요. 그거 조금 쓴다고 해서 뭘 미적거리니 특권 내려놓는 걸 어쩌니 제발 그런 엉터리 기사 좀 쓰지 말아주고 부탁드립니다. 언론에 대한 서운함을 좀 드러내셨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 이 국회 특수활동비가 이제 사실상 폐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부 남죠. 근데 이 국회가 그동안 특활비 폐지 관련해서 약간 꼼수 논란을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지 않았었어요, 안 기자? 네, 폐지 논의는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가 좀 문제였습니다. 자, 왜 특활비 꼼수 논란이 벌어졌냐? 특활비가 약 62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장단, 그리고 상임위원회, 그리고 정당회 이렇게 세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종전에 논의가 되던 거는 이 정당에 가는 특활비만 폐지하자는 거였거든요. 이때 이 폐지를 두고 엄청나게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의정서에 남을 쾌거를 결단내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간에 완전히 폐지하는 걸로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 교섭단체 간에 국회 차원에서 특활비 폐지는 완전히 합의를 이뤄냈고. 네, 하지만 비판이 일자 또 다시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는지 볼까요? 자, 정당의 폐지는 그대로 갔고요. 상임위원회에 가던 특활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그리고 의장단에 들어가는 액수도 상당히 많이 줄여서 약 5억 원으로 추정되는 액수, 그러니까 외교라든지 안보 이쪽에 필요한 양만 남기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완전한 폐지라고 볼 수는 없다는 지적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특활비는 지금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내시는 다 세금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특활비 영수증 없이 막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어디에 썼는지 잘 모르잖아요. 불투명했고요. 그래서 논란이 있었던 건데 어쨌든 깔끔하지 못한 특활비 폐지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단 특활비 한 5억 원 남긴다는 거 보니까요. 네, 대부분 이제 없앴는데 왜 5억 원을 남겼나 생각해 보니까 오늘 그 청와대에서 여야 원내대표 오찬이 있었죠? 예. 근데 거기서 그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아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을 그러니까 9월 평양 정상회담 때 아마
여야 의원들도 아마 가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특활비라는 게 그 국가 기밀을 요하는 데 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안 기자 얘기한 대로 이제 외교안보, 그래서 거기에 쓰려고 남겨놓은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추측은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뭐 북한 그 의원들한테 어떤 뭐 선물을 한다든지 뭐 밥을 낸다든지 하는 게 그게 그렇게 꼭 그 국가 기밀을 요하는 사안인지, 그거는 얼마든지 우리 국민들이 그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업무 추진비로 써도 될 것 같고, 그 밖에는 그 별로 그렇게 그 국가 기밀을 요하는 사안까지는 그 생각할 만한 게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 부분은 일단 뭐 5억 원 남기로 했으면 문희상 의장이나 뭐 유인태 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이유가 있어서 그랬다고 일단 이해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좀 더 깔끔하게 어허.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특활비를 명쾌하게 한번 정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단, 그러니까 국회의장에게 가는 특활비 5억 원은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전 작가님 오늘 이런 게 있었어요. 오늘 특활비 그 브리핑을 가진 이후에 그래픽을 한번 보면 일각에서는 아니 국회의원들 말이야 특활비 그거 없애고 소위 업무 추진비를 늘리는 거 아니야? 특활비 없애는 대신에 약간 편법으로 업무 추진비를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박수현 의장 비서실장에게요. 업무 추진비는 삭감한 만큼 늘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박수현 비서실장 얘기하기를 특활비 목적대로 최소한으로 가겠습니다. 필수 불가결한 만큼만 집행할 계획. 업무 추진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즉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저렇게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들이 제일 믿지 못할 불신의 1등을 맨날 차지하는 거죠. 저는 특활비 문제가 국회에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 또는 정말 하다못해 아주 작은 군에서도 정말 눈먼 돈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오히려 시작을 하면 좋지 않은가. 이렇게 플러스적이고 좀 더 생산적으로 국회가 움직여야지 저렇게 돈 5억 원 그거를 꼬리 안 달린 돈을 갖겠다고 저렇게 분노를 하고 화를 내고 뭐 납작 엎드리는 국민들이 보기에 참 딱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이 저도 이제 평범한 이제 시민으로서 이렇게 살면은 꼬리표 없는 돈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꼬리표가 달려 있어요. 우리 모든 일반 시민들.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들만 왜 꼬리표 없는 돈을 그걸 쓰겠다는 거냐. 정말 금융실명제에 이거는 위반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예.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희상 국회의장 오늘 특활비가 이제 이 개선안 발표와 관련해서 오전에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그 얘기는 안 기자가 좀 설명해 줄까요? 네, 상임위원장단 회동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희상 의장의 목소리를 준비했거든요. 어떤 이야기 했는지 함께 듣고 오시죠. 가만히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 막 위원장들 대신 뒤에 그냥 문한 사람 옆에 있기가 정말더라고. 이런 뭐 특수활동들을 안 쓰시겠다고 다 했다고 신문에 다 나니까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 그냥 납작 엎드려서 국민 뜻에 따르는 거 이상의 장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네, 문희상 의장이 납작 엎드려서 국민의 뜻에 따라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깔끔한 폐지가 아니다 보니까 뒷말이 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특활비 얘기 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자, 오늘 8월 16일이죠. 9일 정도 후면은 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가 뽑힙니다. 이제 9일 앞으로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후보들 간의 이 뭐랄까요, 공방, 신경전, 김민지 기자 날로 치열해지고 있던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요. 네거티브가 이제 치열해진다 이런 비판을 받을 만할 정도로 격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해찬 후보를 전성기 지난 가수 이렇게 빗댄 이야기도 했거든요. 아, 그래요? 어떤 이야기인지 준비했는데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저는 이미 전성기가 지났다. 이해찬 우리 후보님은 뭐 이해했잖아요. 지금 남진 가수가 와서 이렇게 노래를 하면 우리가 박수치고 옛날에 스타를 존중하지만 그러나 지금 전성기인 BTS나 뭐 이런 하고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시대의 흐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전성기는 송영길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해찬 후보는 남진이고요. 나는 BTS다, 방탄소년단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송영길 후보는 나는 그러니까 이해찬 후보는 좀 구시대적인 정치인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 텐데
안 기자, 송 의원 또 생각처럼 이 여론은 돌아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여론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송 의원은 본인이 BTS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남진의 팬층이 아직은 좀 더 두터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후보가 아직도 38.5%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김진표 후보가 28.7%, 그 뒤를 송영길 후보가 따르고 있습니다. 일단 이해찬 후보와 김진표 후보 양자 간의 간격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당대표 지지도가 권리당원과 일반 당원층, 그러니까 민주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거든요. 근데 민주당 당원들을 제외한 조사에서도 이 후보가 역시 앞서고 있다는 그런 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해찬 후보가 일단은 뭐 높게는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저 여론조사는요.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1등, 2등이 오차 범위 이내에 있는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것 같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안 기자 어떻습니까? 후보들이요. 어떤 특정 세력을 향해서 엄청난 구애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데 누구를 향한 구애일까요? 민주당의 가장 큰 지지 세력이라고도 할 수 있죠. 노동계를 통해서 지금 구애를 보내고 있거든요. 자, 송영길 후보. 최고위원회 노동위원을 배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해찬 후보도 볼까요? 역시 최고위원회 노동계를 임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김진표 후보 두 후보의 공약은 전부 다 하겠다. 네, 내가 다 하겠다 이 얘기인데 사실 이제 한국노총이 워낙 지지 기반이 민주당에서 필요하다 보니까 모든 후보들이 이런 공약을 내세워서 노동계 표심에 구애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동계를 향해서 세 분이 또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네요. 예, 노동계를 향한 구애는 한 목소리를 냈으나 그 신경전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민주당 당대표 선거 이제 9일 앞인데요. 네. 위원님도 뭐 취재를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좀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이제 여권 내 그 세력이 재편되고 권력이 분화할 시점이 됐죠. 예. 뭐 이미 언론에도 조금 보도된 거니까 이제 좀 설명을 하면은 일단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도 친노가 있고 친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범친노 그리고 사실 친문 중에서도 청와대에 가까운 핵심적인 친문이 있고 그렇지 못한 친문들이 있는데 친노하고 아주 핵심이 아닌 친문들은 이해찬 후보를 대체로 지지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이 좀 더 힘을 가져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 대부분은 이해찬 의원이 오래 정치를 했기 때문에 좀 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 공천도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요. 둘째는 이제 청와대하고 가까운 친문,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공개하지 말랐는데 전해철 의원이 이제 간접적으로 표시를 했으니까 전해철 의원을 비롯해서 몇 분들은 이제 반공개적으로 이제 김진표 후보를 지지를 하는데 네. 초반에 이재명 지사 탈당 논란으로 자기의 정체성은 확실히 했는데 그게 과연 올바른 전략이었느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예. 송영길 후보는 이제 세 분 가운데 가장 젊긴 한데 지금 이제 민주당의 대의원 당원들은 한 세 가지 정도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신문이란 정체성이 있고 그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호남 출신이에요. 예. 호남 출신이라는 정체성이 있고 또 그분들 중에 많은 부분이 86 세력이 그러니까 386에서 이제 586 됐죠. 86이라는 또 정체성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정체성 중에서 이번에는 호남이나 86의 정체성을 이끌어낸다면은 송영길 후보도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로 드러난 거 보면은 아직 친문이 86이나 호남의 정체성까지 드러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데 그 정도로 해보죠. 예. 자, 근데 민주당은 고민인 것 같아요. 전대가 이제 9일 앞인데 생각처럼 이렇게 흥행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고민인 것 같은데 비슷한 고민은 약간 안 기자 한국당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국당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오르지 않는 지지율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왔는데도 지지율이 크게 오르는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지율 추이를 좀 볼까요? 자, 지난 5월 3주차 때 18.7%였던 지지율이 16.7로 떨어졌다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바로 7월 3주차 때인데요. 이때는 바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비대위 체제를 꾸리고 출범한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소폭 올랐습니다. 8월 3주차 20.1%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예,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고민까지 짚어봤습니다.